예금이자는 뭔가 아쉬운데 주식은 솔직히 좀 무섭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상품이 나왔어요. 바로 IMA,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이 두 증권사에서 출시했는데요. 결과부터 말하면 1호 상품은 전부 다 완판됐습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1호 출시 이후 14영업일 만에 2호 모집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 2호 상품도 4영업일 동안 무려 약 7,384억 원이 모였다고 해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들 돈을 넣는 걸까요? 홍보 문구를 보면 최대 연 8%까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거기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하는데 그럼 예금보다 무조건 좋은 상품인 걸까요? 코스피는 계속 오르고 지금 들어가긴 불안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엔 또 아쉬운 이 시점에 이 IMA가 똑똑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IMA가 뭐냐? 정말 간단하거든요. 제가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그 돈을 가지고 증권사가 대신 투자를 하고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 구조 자체는 펀드스러운데 펀드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투자했을 때 결과가 안 좋으면 수익이 안 나는 건 물론 넣어둔 돈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IMA 계좌는 원금을 보장해줍니다. 이게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투자해서 운용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을 증권사가 책임지고 내가 넣었던 원금만큼은 지켜준다는 거죠. 다만 증권사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기 때문에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도 너무 겁먹지는 않아도 되는 게 금융위원회에서 IMA 상품을 아무 증권사나 출시할 수 있게 두지 않았어요. 자기 자본이 8조 원 이상 되는 안정적인 대형 증권사만 출시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뒀고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이 두 곳이 여기에 해당돼서 현재 2호까지 IMA 상품을 낸 거예요. 사실상 자기 자본도 크고 워낙 안정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원금은 거의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IMA가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건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IMA는 운용자산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투자하는 구조라는 거죠. 안정형, 일반형, 투자형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안정형은 대기업이나 우량한 중견기업, 국외 우량기업처럼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에 투자하고요. 일반형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부동산, 인프라처럼 중간 수준 정도의 변동성을 가진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마지막 투자형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 성격이 강한 자산에 투자해요. 이 유형에 따라 수익률도 차이가 있는데요. 안정형의 경우에는 연 4.0%에서 4.5%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일반형은 연 5.0%에서 6.0% 정도, 투자형은 연 6.0%에서 8%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IMA는 그럼 연 4%에서 높게는 8% 수준의 수익률까지 볼 수 있는 상품인데 은행 예금 금리가 보통 2, 3% 수준인 걸 생각하면 수익률이 훨씬 높은 편이에요. 투자가 부담돼서 예적금 위주로만 운영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게다가 원금까지 보장되는 상품이니까 IMA가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IMA는 만기가 정해진 상품이에요. 증권사에서 나오는 상품 중에 이름이 비슷한 CMA 계좌 많이들 들어보셨죠? CMA는 채권이나 어음 같은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고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금을 돌려주는 구조인데요.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넣고 또 뺄 수 있었어요. 만기가 따로 없다는 거죠. 근데 이 IMA는 예금처럼 가입 시점에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에요. 아까 봤던 표를 다시 본다면 안정형의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2년, 일반형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투자형의 경우에는 3년에서 7년까지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즉 IMA 계좌를 개설해서 가입한다면 최소 1년 이상은 돈을 묶어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금을 주로 해오신 분들이라면 예금도 사실 못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돈을 묶어둬야 하니까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현금 유동성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꼭 고려해야 될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IMA에서 말하는 이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목표 수익률이라는 점이에요. 예금처럼 확정금리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IMA는 확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운용 실적에 따라 실제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에요. 원금은 물론 증권사가 책임지는 구조지만 항상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같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중도 해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항상 상품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IMA는 아쉽게도 중도 해지가 안 되는 상품입니다. 중도 해지가 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원금 보장이 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의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바로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해지 수수료까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셋 홈페이지 상품 안내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운용 결과에 따라 만기에 원금만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안내되어 있어요.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비상금이나 언제 써야 할 돈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자금에 더 맞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생각보다 수수료 부담이 큰 상품이에요. 증권사가 우리 돈을 대신 굴려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운용 보수가 붙고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 돈을 굴리다가 목표 수익률에 초과하는 성과가 나면 그 돈에 대해서는 성과 보수가 추가되는데 이 성과 보수가 무려 2자리 숫자입니다. 한투랑 미래에셋 1호 상품으로 비교해보면 한투는 이 성과 보수율을 40%, 미래에셋은 30%로 책정했어요. 이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성과가 발생하면 그중 30-40%를 성과 보수로 가져가겠다는 뜻인데 생각보다 높은 수치죠? 그리고 운용 보수도 본다면 한투 1호 운용 보수는 연 0.6%였고요. 미래에셋은 0.2%로 차이가 있었어요. IMA는 이 표면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운용 보수나 성과 보수까지 포함된 실질 수익을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세금 문제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IMA는 예금처럼 확정 이자가 아니고 실적 배당 방식으로 결정되는 투자성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수익은 이자 소득이 아닌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고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15.4% 원천징수가 적용돼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안 되려고 우리가 사실 매년 투자한 상품도 전략적으로 정리하고 하는데 이 IM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중도 해지가 안 되는 거나 다름없고 중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털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또 만기 때 수익이 한 번에 일시 지급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크면 세금 부담이 특정 연도에 몰릴 수도 있겠죠. 절세 전략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상품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IMA 제도가 도입된 지 8년 만에 두 증권사가 실제 상품을 출시한 거라 아직은 조금 낯설기는 해요. 청년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돈을 묶어둬야 한다는 점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돈이 언제 어디서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실제로도 지금까지 공개된 가입자 데이터들을 보면 연령대는 50대, 6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대 순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걸 보면 IMA가 당장 공격적인 수익을 노리는 상품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자금 여유가 있고 중장기 운영이 가능한 연령대에서 먼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청년에게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상품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현재까지 나온 상품들의 목표 수익률을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2030 청년들이 많이 사는 상품과 단순 비교해본다면 아주 높다고 보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는 가정과 원금 손실 가능성도 감안해야 된다는 조건이겠죠. 저는 1호, 2호 상품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조건이나 혜택들이 추가로 붙는지 조금 더 지켜본 후에 가입을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만 상품을 출시했지만 NH투자증권도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서 IMA 상품 출시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미 증권사들끼리 운용보수나 성과보수 조건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가 늘어나면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본 뒤에 판단을 하려고 해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IMA도 목표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예금처럼 고정금리가 아니니까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면서 예금보다는 수익을 조금 더 늘리고 싶고 직접 상품을 고르기보다는 알아서 운용해주는 구조를 원하는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자금 상황과 성향에 맞게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